여러분, 혹시 가장 최근에 꾼 꿈을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꿈을 꾸긴 꿨는데 일어났을 땐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몇 시간이 흘러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 꿈이 무슨 의미였을까? 왜 이런 꿈을 꿨지? 궁금해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데요. 아마도 인터넷에 나온 해몽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던 적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꿈 해석들은 꿈을 신학적으로만 해석하고 정작 내가 그런 꿈을 꾼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꿈을 1년에 300번 이상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주 5, 6일 정도를 꿈을 꾼 거죠. 근데 매일 좋은 꿈만 꾸는 건 아니다 보니까 꿈을 꾸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나요? 저는 그때부터 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무의식이 도대체 저한테 뭘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지 해석해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된 건. 저는 제 꿈을 해석해내기 시작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요. 제 삶에 독이 되었던 인간관계들도 하나둘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3년 전과 완전히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고 평소 관심사였던 연애라는 주제로 이렇게 유튜브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가끔은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저는 단지 제 꿈을 해석했을 뿐인데 삶이 정말 많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도움됐던 책이 프로이트의 저서인 꿈의 해석이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알아야 할 꿈의 중요한 특성 2가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오늘 그 2가지가 뭔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장 오늘 밤에 꾸는 꿈을 직접 해석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알아야 될 꿈의 첫 번째 특성은 꿈은 간신의 역할을 할 때도 충신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이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는데 얘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애한테 공부를 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공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공부하면 나중에 이쁜 색시 얻을 수 있어. 지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서 네가 원하는 일 그때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공부를 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말만 들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경고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꿈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꿈에서 그대로 표현해줌으로써 응원군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나쁜 일들을 알려줌으로써 경각심을 주려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왕 옆에 있는 간신과 충신을 생각해보시면 쉬운데요. 예를 들어 내가 퇴사 후에 쇼핑몰을 차릴 계획을 갖고 있다면 꿈의 간신은 내가 쇼핑몰을 해서 대박이 나는 꿈을 나한테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꿈의 전송을 충신이 맡게 되면 내가 쪽박을 차서 다시 전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굽신굽신하는 꿈을 꾸게 될 수도 있어요. 내 무의식이 내가 쇼핑몰 하면 쪽박 찰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경고해주고 그런 일이 오더라도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 꿈을 간신히 보내주냐, 충신히 보내주냐는 내가 어떤 시점에 꿈을 꾸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악몽을 꿨던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자분들은 생리 전후, 남자분들은 군대에 있거나 학교 혹은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악몽을 꾸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꿈은 나의 신체 컨디션이나 심리적 압박감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컨디션이 좋지 않고 압박이 심한 환경에 있을수록 내 꿈의 주도권은 충신히 잡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 일을 함으로써 혹은 하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나쁜 일들을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더한 위험을 피하게끔 도와주라고 하죠. 반면에 컨디션이 정말 좋고 굉장히 평온한 환경에 있을수록 내 꿈의 주도권은 간신히 잡게 되는데요. 이때는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알려줌으로써 그 일을 해야 되는 동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꿈은 간신의 역할을 할 때도 충신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특징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간신이던 충신이던 둘의 스타일이 좀 다를 뿐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도 말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내 꿈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시겠지만 딱 한 가지 특성만 더 이해하신다면 꿈을 정말 100%에 가깝게 해석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꿈의 두 번째 특성은 바로 꿈은 왜곡된다 인데요. 어린아이들의 꿈은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소망은 너무 순수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꿈에 표출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7살인 철수가 좋아하는 것이 같은 반 영희와 초콜릿이라고 한다면 철수는 영희와 함께 초콜릿을 마음껏 먹는 꿈을 꾸게 돼요. 해석할 부분이 전혀 없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철수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수가 여전히 영희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된 철수의 꿈에선 영희의 얼굴은 다른 여자로 교체되고 초콜릿은 30년 산 발렌타인 양주 같은 걸로 둔갑이 돼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적인 시선이나 도덕적인 규범에서 점점 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른이 된 우리의 소망은 있는 그대로 꿈으로 나오지 않고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군의 검열을 피해 비유와 운유 같은 걸 사용해서 진짜 메시지를 숨겨야 했던 기자나 시인들처럼 메시지가 왜곡되고 또 왜곡돼서 전송되게 돼요. 예컨대 철수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영희를 좋아하지만 영희에게 고백했다가 차액이라도 한다면 회사에 다니는 내내 영희랑 마주칠 때마다 불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영희 얼굴이 잠들기 전에 보고 잔 드라마 속 등장인물로 바뀌어 나올 수가 있어요. 영희에게 거절당하는 게 무섭다 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꿈의 왜곡을 만들어낸 것이죠. 혹은 사실 철수가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영희를 좋아하고 있는 거였다면 영희의 얼굴이 여자친구의 얼굴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이 꿈의 왜곡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죠. 초콜릿이 30년 산 발렌타인 양주로 둔갑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어른이 돼서 고작 초콜릿이 뭐야, 양주 정도는 좋아해줘야지 하는 사회적인 압박감이 초콜릿을 양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꿈의 특성을 프로이트는 꿈의 왜곡이라고 불렀는데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할 때 우리의 진짜 욕망은 꿈에서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욕망이 꿈의 왜곡을 통해 숨겨지고 포장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제 지인분의 꿈 사례를 같이 들어보면서 함께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고 나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제 지인분이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서로 결혼 얘기도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꿈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꾸는 게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은 왜 자꾸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꿈을 꾼 걸까요? 사실 지인이 이런 꿈을 꾼 데는 숨겨진 배경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인분의 부모님께서 그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사실인데요. 부모님께서는 자수성가를 하셔가지고 남자의 능력을 좀 중요시하는데 그 남자친구분의 직업이나 연봉 같은 부분이 눈에 안 차셨던 거죠. 제 지인은 부모님께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중간에서 자기가 설득을 해보려고 해도 점점 자기까지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주변에 고민을 얘기해봐도 야,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이유가 있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 반드시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사회적인 압박감이 꿈의 왜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 지인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정도의 심각한 잘못을 한 게 아닌 이상 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일은 없다는 것을요. 그런 생각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풀고 싶은 소망과 어우러지고 여기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면 안 된다 라는 사회적인 압력까지 더해지다 보니 남자친구의 바람이라는 왜곡된 꿈이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꿈 해석에 100% 정답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이 자신에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꿈 이렇게 검색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제가 직접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해석이 뜨네요. 본인이 바람을 피우고 싶은 것이 투영된 것이다. 남자친구가 주식, 낚시 게임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제 지인이 이런 신학적인 해석에 기대려고 했다면 사실 내가 바람을 피우고 싶었구나 라거나 남자친구가 주식이나 낚시,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꿈의 두 가지 특성. 꿈은 간신의 역할을 할 때도 충신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 그리고 꿈은 왜곡된다.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꿈을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스킬을 필요로 하고 때론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서 해석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기억에 남는 꿈을 꾸게 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꿈의 특성을 활용해서 스스로의 꿈을 한번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꿈의 대략적인 내용과 최근 나에게 일어난 일 혹은 내가 고민하는 일,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 최근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과 나눴던 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써보신다면 분명히 꿈 해석의 연결고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는 내 무의식이 나에게 전달하려는 진짜 메시지를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